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올릭스입니다. 올릭스는 RNA 간섭, 즉 RNAi 기술을 기반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RNAi는 질병을 일으키는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해 단백질 생성을 막는 기술입니다. 올릭스는 자체 cRNA 플랫폼을 이용해 대사질환과 비만, 탈모, 황반변성,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수익 모델은 직접 신약을 판매하기보다 후보물질을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 이전하고 계약금과 단계별 마일스톤, 판매 로열티를 받는 구조입니다. 올릭스가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가장 큰 계기는 일라이릴 리와의 기술 이전 계약입니다. 올릭스는 2025년 2월 MASH와 대사질환 치료제로 개발 중이던 OLX702의 현재 명칭으로는 OLX75016에 대해 일라이릴 리와 공동 개발 및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6억 3천만 달러, 당시 환율 기준 약 9,117억 원으로 발표됐습니다. 계약금과 임상 개발 마일스톤, 상업화 마일스톤이 포함됐고 판매 로열티는 별도로 책정됐습니다. 올릭스는 임상 일상을 진행하고 이후 연구개발과 상업화는 일라이릴리가 주도하는 구조입니다. 이 계약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계약 규모가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의 강자인 일라이릴리가 올릭스의 RNAi 기술과 후보 물질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회사 플랫폼의 기술적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약 9,100억 원이 한 번에 올릭스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임상 진입과 성공, 허가, 상업화 등 조건을 달성해야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입니다. 현재 후보 물질은 초기 임상 단계이므로 임상 결과에 따라 계약 규모가 변경되거나 개발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릭스는 과거 안질환 치료제 OLX301을 프랑스 떼아에 기술 이전했지만 2024년 개발 중단과 함께 권리를 반환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최종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성장 재료는 로레알과의 협력입니다. 올릭스는 2025년 6월 글로벌 화장품 기업 로레알과 cRNA를 활용한 피부 모발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릭스가 피부와 모발 관련 공동 연구 결과물을 개발하고 로레알은 향후 추가 공동 연구 또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독점적 협상권을 갖는 구조입니다. 이후 올릭스는 같은 해 12월 로레알과의 연구에서 마일스톤을 달성해 연구개 발비를 두 차례 수령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여기에 2026년 6월에는 로레알 계열 벤처투자 조직 등이 참여한 약 1,107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추진됐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단순 연구 계약을 넘어 지분 투자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시장은 향후 피부 모발 분야 협력이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세 번째는 차세대 플랫폼 확장입니다. 올릭스는 기존 간 표적 계란 AC-cRNA 기술을 넘어 지방 조직과 중추신경계 등으로 RNA 치료제 전달 범위를 넓히겠다는 이른바 올릭스 2.0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에는 AI 신약 개발 기업 갤럭스와 차세대 cRNA 전달 플랫폼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갤럭스의 AI 기반 전달체 설계 기술과 올릭스의 OASIS 플랫폼을 결합해 보다 정밀한 RNA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는 양해각서 단계이므로 실제 공동 연구 계약과 사업화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개발 기업은 지속적으로 연구개 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 이전 계약이 있어도 영업 적자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릭스도 연구개발비 증가로 영업 손실을 지속해 왔습니다.
2025년에는 재무 안정성과 신규 연구개발 자금 확보를 위해 전환우선주 방식으로 약 1,15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이후 2026년에도 약 1,107억 원 규모의 추가 유상 증자를 추진했습니다.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단기간에 연구비 부족으로 개발이 중단될 가능성을 낮추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에 투자할 여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 희석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2025년 발행된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고 2026년 유상증자 신주까지 추가되면 전체 주식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회사 가치가 성장하더라도 주당 가치가 같은 비율로 상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강하게 움직인 배경은 일라이릴리 계약의 후속 임상 기대와 로레알의 지분 투자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 비만과 RNA 치료제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 기대치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올릭스 주가는 2026년 3월 21만 원대를 기록한 뒤 큰 변동성을 보였고 7월에도 10만 원대에서 등락을 이어갔습니다. 초기 임상 바이오 기업은 임상 결과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 일라이릴리의 기술 이전한 OLX7만 5016의 임상 일상 결과와 후속 임상 진입 여부입니다. 둘째, 임상 진행에 따른 추가 마일스톤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로레알과의 공동 연구가 정식 기술 이전이나 제품화 계약으로 확대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넷째, 대규모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이 지방 조직과 중추신경계 플랫폼 개발 추가 기술 이전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올릭스는 일라이릴리 기술 이전과 로레알 협력을 통해 RNAi 플랫폼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파이프라인 대부분이 초기 단계이고 계약 금액도 조건부 마일스톤이 많습니다.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 희석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상 결과와 추가 마일스톤, 기술 이전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